땅속을 이렇게 스며들죠. 그리고 계속 스며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반함을 만나면 다시 이렇게 기반함을 따라서 흘러가게 돼요. 자, 그래서 선항에서 봤더니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땅 위를 흐르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숨어서 흐르죠. 자, 그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하천이 복류한다고 표현해요. 복류. 자, 복은 복면할 때 복자예요. 숨을 복자. 하천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숨어서 흐르거나.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걸 복류 또는 복류천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얘는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없다.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는 과거에 취락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취락이 없었다. 자, 당연히 이제 선단은 다른 곳에 비해서 입자가 작아서 어떤 농사를 지냐면 농사를 지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스며들었던 물이 땅속으로 흐르다가 이제 선상지가 끝나면 끝부분에서는 바깥쪽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뭐 샘처럼 이렇게 분수처럼 솟는 건 아니지만 물이 바깥쪽으로 나온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천이라고 표현해요. 용천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일단 기억해주세요. 용천, 물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스며 나오는 거, 새어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용천이기 때문에 이곳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과거 마을이 취락이 있었겠죠. 그래서 선상지에서 사람이 살던 곳은 선정과 선단이더라. 선정과 선단. 말을 만날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가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시험 문제는 보통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요즘 들어서가 아니고 당연히 선상지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상지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봐요. 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지금도 지워버렸네. 선항이 되게 넓고 평평한 넓은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다. 웃기잖아.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자, 오늘날에는 물을 끌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 시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선상지 어디에서나 취약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형도 보면 마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시험 문제는 여기 가지고 풀면 돼. 근데 오늘날 변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때가 어느 때인데 여전히 반농사만 짓고 있겠어요. 반농사보다는 웬만하면 노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선암을 주로 중심으로 선암은 원래 반농사였지만 우리가 성질이 다른 흙을 섞는 걸 객토사업, 객토라 그런다 그랬어요. 표현할 때 한번 설명했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되게 많으니까 일부러 진흙을 갖다가 섞어요. 그러면 지표수가 이게 보존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객토사업을 통해서 원래 선암은 반농사였지만 얘가 논농사로 지금은 다 바뀌었더라. 그 지형도를 보면 선항인데 논농사를 짓고 있어요. 대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건 오늘날 지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 이용도를 보고 구별하면 안 되고 지형도 자체를 놓고 선상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선상지의 종류인데 자, 여러분 1학년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상지가 많다 적다. 선상지가 많다 적다. 당연히 적다. 왜냐면 경사가 급한 산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상지가 많아요. 많아. 그래서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일반적인 선상지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실 얘는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와요. 너무 뻔하니까. 자, 그에 비해서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기후 변동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선상지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볼게요. 선상지는 하천 상류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가서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지금 바다예요.
바다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부채꼴 모양의 땅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선상지가 있더란 말이죠. 이게 자, 왜 그러냐면 비행기 때는 바다가 여기가 아니라 바다가 저기 멀리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때는 여기가 하천의 중상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 만들어진 선상지가 지금도 남아있더라. 자, 그래서 이런 선상지는 사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험 문제는 딱 하나만 나와요. 동네 이름을 외워버리세요. 경상남도에 가면 사천시가 있는데 거기에 사천 선상지라고 있어요. 얘가 기후 변동과 관련된 선상지다. 비행기 때는 바닷가가 아니라 하천의 중상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이건 딱히 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 옆단층에서 선상지가 만들어져요. 자, 옆단층이라는 건 서로 양쪽 힘을 받아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는 경사가 급하게 생기거든요. 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워서 이제 그거는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간단히만 이야기해 줄게요. 자, 당연히 우리 사회가 신생계지 3기에 이렇게 차별적 혁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땅이 휘기도 있겠지만 지층이 끊어졌을 거 아니야. 단층 중에 옆단층이 줄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치? 그게 주로 이제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일대에 가면 옆단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층이 이렇게 단층선이 있는데 여기 일대에 선상지가 꽤나 많이 있더라. 일단 그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차별적 혁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옆단층이 꽤 많고 그곳에 바로 선상지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분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혹시 나오게 되면 3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선상지 여기까지 정리. 왜 자체 정리하려고 그래? 선생님 이거 프린트야 교무실랑 받을 수 있어요? 꺼내면 안 되냐고? 선생님 프린트 아직 안 받았어요? 지연까지는 다 받았는데? 당연히 상관없는 부분은 아직 안 나눠줬죠. 다시, 그러니까 옆단층은, 그러니까 그것에 안 나오고 지금까지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을 하시는데, 그냥 또 과학이라서. 자,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렇게 단층면을 기준으로 상당 부분이 올라가는 게 옆단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어졌는데, 얘가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간 게 옆단층이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절벽은 없잖아. 당연히 무너져 내리는데, 근데 이 옆단층은 당연히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경사가 급하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한참 흘러와서 갑자기 경사 급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대에 이렇게 선상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로 여기 있다고. 여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도시 이름 하나만 알려줄게요. 이런 옆단층이 많이 있는 이 단층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양산 단층이라고 불러요. 양산 단층. 그래서 양산이라는 도시 이름 정도만 그냥 잊어버리더라도 그냥 지금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가면 양산시가 있어요. 경주 밑에. 이런 부분 중에서 우리나라 의외로 선상지가 많이 있다고.